오이가 왜 이렇게 오이만 더 올랐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게요. 왜 이렇게 오이가 많이 올랐을까요? 가격이 5년 사이에 참나 진짜. 자, 이선영의 생활경제 3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상당히 봄 여신인데요. 내일 이 시각 세계에 입고 나올 옷입니다. 예고군요. 예고. 예고입니다. 예고예요. 내일 아침에 라이브로 이 옷을 입고 네. 딱 서 있는 선영 씨를 볼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자, 옷 예고 참. 아니 근데 비가 와서 네. 반가운 비긴 하지만 꽃잎이 다 떨어지기 떨어졌어요.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들이 다 귀엽게 다 꽃 옷을 입었어요. 다 다 꽃을 맞아가지고 핑크색 옷을 입었더라고요. 벚꽃잎 네, 옷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벚꽃하고 약간 색깔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오늘. 네, 오늘 아주 화사하고 예쁩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안주시키면 소주 할인 6대 보냈다. 그리고 충무집 궁금하죠? 전 제가 준비하고 제가 했는데 뭐 이해 못하겠는 저기도 있네요. 충무집 네. 궁금하죠? 네. 왜 세 번째 키워드 충무집으로 했을까요? 기다려 보시면 이따 이유가 들어보죠. 나옵니다. 네. 자, 자, 오늘 첫 소식은 안주시키면 소주 할인 술 얘기겠죠? 술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메뉴판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 게 6,000원 소주 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6,000원으로 오른 식당에 가셨군요. 그런가 봐요. 네. 그렇구나. 엄청 뛰었더라고요. 한 저도 3, 4천 원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네. 우리가 술 시킬 때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3,000원 정도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메뉴판에 6,000원으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뭐 이번에 오른 걸 반영을 안 한 식당들도 5,000원까지는 네. 올린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는데요. 네. 맥주가 5.9%, 소주가 8.5%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4.8%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이제 마트에서 살 때 가격이고요. 네. 이제 외식용 소주는 10.5%로 훨씬 높았습니다. 맥주가 10.5%, 소주가 11.2% 상승하면서 뭐 아까 평균적으로 소비자 물가 4.8%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2배 정도 더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소주 맥주가 한 병에 6,000원이라. 이게 4월부터 술에 붙는 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술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일단 술에 붙는 세금, 주세가 4월부터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리터당 30.5원 올라서 885.7원인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고 지난해에도 20.8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 것보다 올해는 10원이 더 비싸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주세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류 회사에서 세금이 올랐다, 비용을 많이 내야겠네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출고가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출고가에 반영된다는 거는 세금 주세가 오르면 요 세금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이제 고물가 시대인지라 각종 원자재 비용도 올랐습니다. 뭐 물류비, 인건비 계속 오르고 있고 알코올, 그러니까 에탄올 공급 업체가 지난해 2월 주정 가격을 7.8% 인상했고요. 네. 또 조만간 또 오를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소주병, 초록색 유리 공급 가격도 180원에서 40원 올라서 220원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출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유통을 하면서 이제 더 불면 불었지 줄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예 이 출하하는 술의 생산량 자체를 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주 문화가 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막 진탕 마시는 회식 문화에 막 부장님이 먹으라면 못 먹는데 마셔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진 데다가 코로나 이후로 정말 술 소비량이 준 채로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7년 연속 줄 출고량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급이 감소하면은 이제 원가 부담을 적어진 물량에 더 이렇게 분배가 될 테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각종 상황들이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들 뿐입니다. 지금 여기 벙카이브님이 선영 씨 목소리가 작아요 하셨고 거꾸로 말하면 지 기자님 목소리가 크다 이러셨는데. 그래서 뭐지? 제가 훨씬 뒤에 앉아 있어요. 제가 약간 울 때가 좀
워낙 네. 근데 목소리 통이 좋으세요. 목소리 통이 좋아서 제가 약간 울 때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약간 울대를 갖고 있어서 네, 저는 아직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저 떨어져 앉으니까요. 제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 제 목소리 큰 거를 어떻게 참 어쨌든 자 네. 그러면 이게 소주나 맥주 우리가 서민술 이랬잖아요. 네. 근데 한 병에 5-6천 원이라 그러면 두 병만 먹으면 10,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부담스러워서 이게 마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무슨 할인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고급 술이라고 생각하는 와인 요새 편의점에서 10,000원대에도 팔죠. 네. 위스키 가격도 대중화되면서 옛날보다 훨씬 줄었고 또 도수를 생각하면 소주 몇 병 먹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가격상.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병에 5,000원 주고 소주를 먹기에는 너무나 이제 다른 물가도 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부담이 커지긴 커졌기 때문에 네. 정부도 나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를 좀 할인해서 조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방법을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술을 할인 판매하겠다, 우리 무슨 숙박 할인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주류를 이제 소매업자들, 이제 뭐 소상공인들이 살 때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이 사니까. 그때도 이제 리베이트의 우려 때문에 네. 이 할인을 받는 게 현행 법률상은 좀 안 되죠.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고 만든 법령인데 한 뭐 너무 많이 사니까 이 주류업체에서 조금씩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애누리 네. 할인 행위는 사실 합법적인 거잖아요. 예. 이런 것조차도 이제 저어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정부가 관련 법령의 문구를 좀 제대로 정확하게 정비를 해서 뭐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불법 리베이트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뭐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는 할인은 된다. 이렇게 좀 의미를 명백히 하는 차원의 정비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꾀하냐면 이렇게 법령이 정비가 되고 이제 할인 행위는 합법이다라고 홍보를 하게 되면 묶음 할인, 뭐 음식 패키지 할인 등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주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 처 소주를 만약에 많이 샀어요. 그 가게에서. 그러면은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계란말이를 시킬 때마다 그 특정 소주를 1+1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가게 사장님이 여러 할인 판매 촉진 행사를 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판매 촉진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나중에 딱 카드 긁는 계산서는 많이 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술을 파는 데서 현장에서 동참을 많이 해줘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현장이 많이 참여를 할까요? 잘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시큰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법령을 좀 정비하는 것만으로 갑자기 그런 뭐 할인이 대폭 생기겠냐라는 의문도 있고 네. 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쓰는 돈을 딱 줄여주는 직접적인 할인 행사가 아니고 판촉 행사를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그런 거래를 할인 거래를 활성화하게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현장 반응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주류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네. 지금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전기, 가스 너무 무섭게 올랐고요. 이렇게 고정 지출이 다 늘었는데 주류 요거 조금 뭐 판촉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할인을 하는 게 전체 매출이나 비용 지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라는 그러니까요. 현장 반응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주값 뭐 1,000원, 2,000원 깎아주는 걸로 장사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참 저도 의심스러운데.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6대 보냈다. 이거 버스 얘기인가 봐요? 네, 한 경기도 회사원 얘기인데 그냥 이 6대 보냈다. 요 말만 들어도 약간 네. 남의 얘기지만 좀 스멀스멀 짜증이 밀려오지 않나요? 엄청 밀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출근길에는 사실 10분이 진짜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이 옷을 왜 입고 있냐면 10분이라도 더 자려고. 아. 이 옷을 입고 바로 분장실에 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다음날 의상을 입고 퇴근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10분이지만 10분 네. 절약하기 위한 몸부림이지만
다른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 귀한 아침 시간에 이분은 6시 50분부터 줄을 서신대요. 근데 계속 오는 버스마다 다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대나 지나치고 40분 넘게 기다려서 총 서울 강남에 직장 가는 광역버스를 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렇게 되면 일찍 나온 보람도 없고 너무너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광역버스 선배는 좀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요. 안 타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광역버스, 저는 이제 인천에서 네. 쭉 살았다 보니까 대학생 때까지, 지금도 그렇고,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서 약속이 있고 학원 끝나고 이러면 거기서 이제 주황색 버스 타고 집에 가곤 했거든요. 그때도 정말 치열했어요. 그래서 그 강남역보다 더 이제 뒷 정거장, 그러니까 앞 정거장으로 가서 서초역으로 가서 이제 타고 오고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서서 타는 게 가능했어요. 입석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낑겨 들어가면 그냥 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7월쯤 해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전면 금지됐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완전히 출근 전쟁, 퇴근 전쟁이 된 거죠. 이게 취지는 좋아요. 12구 참사 이후에 더욱더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가 되면서 이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입석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딱 앉아서 안전벨트 타고 갈 수 있는 좌석만 우리가 탈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서 생긴 규정인데, 지금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 몇 년 전이죠? 15년 전에 저 같은 새내기들, 시도를 오가는 새내기들이 네.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세하면서 이제 이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가 막 지금 폭발적으로 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석이 금지된 상황에서 광역버스 타기가 정말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도 많았고 네. 학교 수업도 다 온라인으로 했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입석을 없앴던 그 여파가 체감이 안 실감이 안 됐었던 났던 건데 거죠. 네. 그게 올해부터 다 거의 코로나 전처럼 거의 학교나 직장들이 다 다시 돌아갔으니까 맞아요. 이제 슬슬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몰려서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 선영 씨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좋은데 제대로 입석을 안전을 위해 없애려면 근데 출퇴근 이용객 수는 줄지 않을 않으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입석을 없앴다면 그 입석 인원만큼 증차를 먼저 하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서 입석 제한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지난해 7월이면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니까 대수가 좀 늘긴 늘었습니까, 버스가?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 7월 이제 입석 금지를 시행하면서 7, 9, 12월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심으로 공동 대책을 발표하고 증차를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 680배 증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만큼 증차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출퇴근 시간대에만 지난해 7월에 5,800회 정도였으면 지난달에 6,500회 정도로 10%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차를 그런데,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증차를 하기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초과 달성까지 했는데도 이용객 수를 감당 못하는 거면 뭔가 다른 대책이 증차가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대책을 세우고는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중간 배차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류장이 회차지에서 멀면 아무리 일찍 나와도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종점에서 탄 사람들만 앉아서 가는 거죠. 다 같이 종점에서 네.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배차제를 시행을 해서 중간 정도의 회차지를 하나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간에서 출발한 이 앞뒤로는 조금 넉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런 이 중간 배차제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이제야 논의되기 시작했지? 한 10년 전부터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불과 18개 노선에 적용 중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걸 조금 더 확대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전세 버스 도입 그리고 2층 버스를 조금 더 예.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방안도 나왔고, 배차 계획 자체를 조금 더 선진하겠다. 아예 전면적으로 좀 뜯어보겠다라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특히 이제 폭증하는 이
이 광역버스 수요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에게 약간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계속해서 좀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등 관련 단체가 좀 더 가열차게 일해서 회사 가는 우리 출근러들의 발길을 좀 그러니까요.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강민숙님,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오가는 광역버스에 승차는 정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이러셨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코디님, 미어 터집니다. 출근길 진짜 이러셨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그러니까 필요한 정책이기는 해요. 제 경험상 왜 9호선에 막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 예. 껴있는 그 상황이 그 최근에 그 광역버스니까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막 110km로 달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 있었어요. 제 네. 기억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입석 제한 조치는 정말 필요하긴 하죠. 조치긴 그렇죠. 한데 고속도로를 이걸 달리니까. 제한한다고 그 콩나물시루 같이 계시던 분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좀 이제 뭐 증차에도 한계가 있다면 네.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대책들을 조금 더 이제 융통성 있게 더 잘 배치를 해서 좀 이 어려움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정말 SMH님 저런 불편함이 중첩되면서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출근 회사 오기 전부터 이미 짜증이 그러니까요. 막 게이지가 100%까지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일할 수가 없죠. 마이킴님은 10분 늦게 나왔다가 1시간 반을 기다린 적이 있다 그러시네요. 세상에 네. 아유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 마중물님 지장군은 말 타고 다닌다. 그런가? 선배님 말 타고 다니세요? 왠지 말도 잘 어울리시긴 해요. 장군이니까 말을 타고 다니라는 네. 얘기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충무집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왜 충무집이라고 뽑았느냐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는 얘기여가지고 키워드가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네, 키워드는 제가 이제 선영 씨의 오늘 이번 주에 토픽을 보고 제가 키워드를 꼽는데 이렇게 약간 수수께끼로 남겨둬야지. 그래서 자, 미세먼지 또 들쭉날쭉한 기온 이럴 때 몸이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쵸. 적응하느라고. 네, 그래서 맞아요. 봄에 입맛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저도 좀 그렇고. 선영 그러세요? 씨는 그러면 어떻게 이 봄에 저는 입맛 찾는? 사실 입맛이 늘 좋아요. 아, 그래서 입맛이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 주변에 사랑하는 저희 엄마 아버지 네.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고 막 날씨도 이렇게 뿌했다가 뭐 갑자기 이러면 좀 입맛이 없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그런데. 계속 노곤해 하시고 주무시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네. 좀 먹는 행위에 재미 요소를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피부터 빚는 거예요. 만두 해 먹으려고. 아. 그래서 김치 막 집에 이제 신김치 많으면 네. 그거 다 이제 썰어서 속까지 완전 다 해서 이제 다 같이 빚어서 먹으면 그거 자체가 되게 이제 엔터테이닝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한 거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네. 또 김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해먹는 거 이렇게 벌려서 해먹는 방식으로 좀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입맛도 네. 돌고. 선배는 좀 봄에 입맛 돋우는 지장군만의 비법이 있나요? 저는 이제 김장김치가 좀 물릴 때잖아요, 봄에는. 그쵸. 그래서 무릉무릉하죠. 네, 저는 그 나박김치나 열무김치나 오이소박이 같은 그 새로운 신선한 김치. 예, 그거를 담가서 먹는 거. 아, 오이 소박이 너무 맛있겠다. 그렇죠. 네. 오이가 5월이 제일 연하고 맛있거든요. 아까 몇 프로 올랐다고요, 오이? 어. 200 몇 프로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직접 사서 담그는 것보다 음. 오이소박이를 잘 만드는 김치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다. 아, 선배가 그런 거 저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주 잘 알아요. 오, 네. 그렇군요. 제가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바게트는 어느 집, 뭐 호밀빵은 어느 집, 뭐 이런 식으로. 오. 그리고 기장떡은 어느 집. 떡도 종류별로 맛집이 다 그쵸. 따로따로 있어요. 네. 약식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북식 인절미는 어디. 뭐 그래서 저는 그 품목을 그 집에서 다 따로따로 이걸로 컨텐츠 하나 뽑아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일사이프 같은 데서. 배추김치는 어디, 나박김치는 어디 이런 식으로 오. 다 그거를 따로따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하긴 이제 갓김치 같은 거는 네. 어디 식당 가서 맛있으면 파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팩으로 해서 사 먹는 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잔뜩 할 수 없으니까 배추김치처럼.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지금 대동 맛지도라 그러셨어요. 저보고 코디님이 봄에는 나물이죠 이러셨고 자
지장군의 식도락. 네, 저는 식도락 얘기하면 뭐 밤을 샙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선영 씨하고 저의 입맛 살리는 팁을 알려드렸고 공인된 봄 제철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입맛을 돋우는 장바구니 방금 꿀템. 이제 뭐 강민승님도 곤드레가 먹고 싶다. 또 이제 마중물님은 봄에는 나물이다 해주셨는데 좀 뻔하긴 한데 사실 봄에 이 나물 만한 게 없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물부터 좀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네.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이게 봄에 나물이 왜 좋냐? 이 얼었던 땅을 요 진짜 연약한 새싹들이 막 뚫고 나온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원기가 기운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진짜 그야말로 보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 이제 기본적으로 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배로 풍부하대요. 봄나물은. 그래서 봄나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꼽아온 나물 산채왕이라고 불리는 뭘까요? 산채왕? 왕이라고. 산채왕. 약간 왕관처럼 생겼어요. 끝에가. 끝에가 냉이. 아니고 냉이는 조금 있다. 냉이는 조금 있다가 두릅입니다. 두릅. 두릅입니다. 두릅. 두릅이 좀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릅이 그 삼 종류에 있는 영양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괜히 비싼 게 아니라 베타카로닌 우리가 이제 3종류의 인삼이나 홍삼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성분인데 이게 예.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두릅에 풍부하다고 하고요. 또 이 씁쓸한 맛을 내는 게 그 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예.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포닌이 혈당 개선에 좋아서 이제 성인병 있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고 이런 기저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 성분들은 이제 원기를 복돋우는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만큼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삼은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두릅을 드시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네. 성분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두릅. 근데 두릅은 어떻게 해야 맛있나요? 그냥 두릅은 살짝 데쳐서 음.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이제 가장 정석이고 네. 두릅을 들기름 같은 거에 이렇게 살짝 소금으로 살짝 수분을 뺀 다음에 들기름 같은 게 살짝 지져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서양 음식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약간 이렇게 살짝 데쳤다가 그렇죠. 이제 기름에 이제 네, 살짝 네, 네. 이렇게 해서 소금 네. 같은 거랑 해서 간단하게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두릅을 먹는 거군요. 그러니까 두릅은 그냥 우리나라 한식으로 먹을 때는 되게 데쳐서 초고추장에 먹지만 그렇게 뭐 파스타 같은 데 넣어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달래. 이름도 예쁜 달래. 작은 마늘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네. 비타민 C가 특히 풍부해서 호르몬 조절에 관여해서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달래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애들은 열에 취약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데쳐 먹는 것보다는 생식으로 먹는 게 네. 좋다고 하고 아니면 식초를 좀 써서 초무침을 하는 것도 비타민 C를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MBC에서도 이제 냉이 된장국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죠. 예, 예. 그래서 뿌리째 먹는 봄나물이잖아요. 네. 혈관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하고요. 두릅처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저희가 변비 얘기를 좀 했는데 저번 주 맞나요? 변비 얘기를 했는데 했죠. 네, 쑥이 또 이제 봄에 이렇게 들판에 또 많이 펴 있고 하니까 많이들 따러 가시잖아요. 쑥. 이게 변비에 그렇게 좋다고 하고 또 나트륨의 체내 배설을 촉진해서 쑥이 네, 그래서 좀 짠 음식, 장을 많이 한 음식에 곁들이면 이제 나트륨 배출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쑥에 많은데 이건 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쑥의 그 향의 근원인데 네. 이거는 중성 지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 쑥이 굉장히 네. 좋군요. 네. 이 밖에 뭐 돈나물, 취나물 뭐 굉장히 많은데 이 봄나물이 다 좋은데 이 풋내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풋내는 소금물로 좀 씻으면 그냥 씻어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봄나물에 이어서 봄에 꼭 먹지 않으면
1년 내내 못 먹는 해산물도 또 있죠. 저 사실 이 해산물 준비하면서 선배 생각하면서 이제 꼽은 거예요. 아, 해산물을. 그래요? 네. 너무 해산물 좋아하시니까 해산물 사실. 진짜 좋아하죠. 네. 일단은 뭐 이제 얘기하면서 그 충무집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네. 할게요. 네. 먼저 쭈꾸미. 쭈꾸미도 제철이 있구나 저는 처음 그럼요. 알았어요. 쭈꾸미가 이제 봄의 제철이라고 네. 하는데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이제 정력에 좋고 네, 이게 살아있는 오메가 3라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고요. 또 요거는 마지막에 할게요. 요 생선은. 그리고 바지락과 키조개. 얘네도 봄의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효능을 가진 크롬 성분이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네. 굉장히 부담 없이 좋은 맛 좋은 음식이고 또 철분도 풍부해서 피를 만드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키조개 역시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이제 자양 강장에 좋은 해산물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비슷한 류겠지만 완전 다른 소라도 봄의 제철인데 특히 이제 초무침을 해 먹으면 네. 얼마나 맛있게요. 봄에. 그렇죠. 진짜 맛있죠. 소주도 칼칼 들어가는 거죠. 쭈꾸미는 알배기 쭈꾸미가 있어요. 조금 요만한 거. 알이 탁탁 터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먹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참. 이제 소라에는 아이언, 엽산 등의 무기질이 많고 대신에 이제 또 열량은 적어서 이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고 최고의 궁합이 두부라고 해요. 소라가 좀 이제 단백질이 거의 없는 해산물이어서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라와 이제 두부를 같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부 이제 살짝 데쳐서 소라 초무칩이랑 해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거기 물미역도 같이 이렇게 딱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청어, 연어, 정어리, 송어 이런 애들이 이제 오메가 3가 대표적으로 풍부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가 회로도 즐겨 먹고 어쨌든 맛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최고가 참다랑어인데 참치. 그것도 봄이 제철이에요. 4월부터 6월이 제철이라고 아. 합니다.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맛으로 지금 얼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메가 3가 풍부하고 뭐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걸로 이제 기름 해서 오메가 3 알약 우리가 막 먹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뇌기능 촉진, 인지 능력 향상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도다리가 봄이 제철이고 때문에 그 특유의 씹는 맛이 최고조에 이르는 게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최고조, 네, 최고조. 네, 뭐 회, 구이찜 다 좋다고 역시 하는데 눈 땡그레졌어. 너무 맛있겠다.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요. 저도요. 네. 비타민 B1이 특히 풍부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뇌와 신경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이제 취업이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핑계로 해서 네. 도다리 한 마리 이제 잡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무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충무집은 저 을지로 쪽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다리 쑥국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봄 나물과 봄 해산물을 합쳐놓은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1년 중에 4월과 5월에만 딱 도다리 쑥국을 그래요? 먹을 수 있습니다. 종로 영풍문고에서 명동 방향으로 큰 길을 딱 건너시면 청계천 건너셔서 첫 번째 건물 지나시고 첫 번째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요거 한번 네. 제가 꼭 찾아보고요. 이게 단연 서울 최고의 도다리 쑥국집이고요. 원래 강서구청 건너편에 충무 호동복이라는 집도 있었어요. 제목부터 약간 맛집의 거기도 스멜이. 도다리 쑥국을 4월, 5월에 했었는데 그 집은 문을 닫았어요. 충무 호동복은. 안타깝게도. 아쉽다. 코로나 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무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다리 쑥국이 약간 이게 지리 같은 건가요? 지리죠. 지리. 된장을 살짝 푸는 거예요. 너무 맑은 맛있겠네요. 국이에요. 네. 거기에 또 쑥향이 쑥이 들어가고 네. 세상에 맑은 국인데 아주 살짝 된장을 풀어서 비린내를 확 잡았고요. 꼭 먹어야 됩니다. 네. 나나콘나님은 도다리는 미역국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남해 사람들도 그럽디다라면서 네, 이제 또 맞습니다. 팁을 주셨네요. 도다리 미역국도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야세님 지렸당. 네, 충무로역 아닙니다. 충무집은 이 충무가 통영의 옛말이잖아요. 지리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맑은 탕. 네, 맑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네. 죄송할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구어체로 하니까. 자, 제타로 TV님, 우리 이런 건 먹어가면서 합시다 하셨습니다. 한번 업초비 많잖아요, 저희. 아닌가요?
우리 업주비 제작비에서 먹어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한번 가끔 그런 걸 해봐야 되겠네요. 면 좋겠네요. 네. 네. 도다리 살맛을 최고점을 찍을 때는 여름철이래요. 봄철은 알배기 시기라서 국으로 유명한 거고 알배기 시기 그래요? 때 그 고기에 기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선에 식감은 조금 덜할 수 있겠네요. 기름이 많아지기 기름이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국이 맛있는 근데 거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음.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얼른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할인 소식. 네네. 지난주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기억할 텐데 마트가 이제 퇴근길 네. 할인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특히 신선식품 많이 하니까 퇴근길 마트 노려보시고 또 해양수산부가 내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4월 특별전을 오.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몰 대부분에서 하는데 1인당 10,000원 한도로 2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선한 수산물을 20% 할인할 수 있고 여기에 쇼핑몰 자체 할인이 추가되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신선한 수산물을 즐길 수 오.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먹으면서 근데 여기 이렇게 써주셨어요. 말로만 먹방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먹으면서 해야지 한 다음에 사리사욕 챙기는 우리 지영구 괜찮네요. 괜찮네요, 지영구. 네, 사리사욕 챙기는 시스터즈. 지영구. 사리사욕 시스터즈.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쏠쏠한 장바구니 생활경제 소식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